윤석열 검찰총장의 허가가 아니라 오히려 추미애 장관이 허가됐다. 제대로 된 검사라는 것은 칼날위에 서 있는 검객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이 편도 저 편도 아니다. 산은 가만히 있는데 옆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 이렇다 저렇다 합니다. 여권과 추미애 장관의 여러 가지 이제 광인 정치 또 흔들기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윤석열 총장을 더 부각시키고 있다. 저희들은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처럼 차라리 그대로 쭉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허가가 아니라 오히려 추미애 장관이 허가됐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예전에 박근혜 정부라든지 기타 그때 보면은 옛날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해가지고 다른 데 가셨다 오셨잖아요. 그 다음에 박근혜의 최순실 사건이라든지 또 이 정부의 과거 정부의 여러 가지 적폐 사건이라든지 또 MB의 타스 사건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두 대통령도 상당히 그게 연관돼 있습니다. 구속된 것이. 그래서 우리 야당 쪽에서는 굉장히 여당 편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그런데 뭐 그게 끝나고 검찰총장으로 갈 때 지금 여당에서는 정말 검찰총장감이다 이런 인물 없다 이렇게 굉장히 극찬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총장 되고 나서 이분이 예를 들어서 조국 장관에 대해서 좀 엄정한 수사를 하니까 이것 봐라. 그 다음에 유재수 감찰 사건을 또 수사하고 나니까 상당히 더 되고 그 다음에 울산시장 사건을 수사하고 나니까 이게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면서 최근에 라인 옵티머스 사건이라든지 또 뭐 월성 1호기 사건이라든지 이런 관련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완전히 우리를 이 수사의 칼날이 우리 쪽으로 온다 이렇게 해서 지금 뭐 여권이라든지 또 추미애 장관이라든지 모든 사람이 공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곁들여서 추미애 장관은 지금 70년 헌정사에 한 번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던 수사지휘권을 2번이나 박탈했습니다. 채널 A 건. 예. 채널 A 건은 한동훈 지검장이 전혀 그게 아닌데 관련됐다는 거. 그 다음에 그 라임 자산운용 관련해서는 뭐 범죄자의 이야기를 듣고 처가가 관련됐다는 거. 전혀 이상한 걸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것이 상당히 국민들한테 뭔가를 일으키고 있다. 제대로 된 검사라는 것은 칼날위에 서 있는 검객입니다. 불공정하고 나쁘고 이런 사람을 자르는 것이죠. 재단하는 것이죠. 그걸 나쁘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윤석열 총장이 예전에 우리 박근혜 정부가 했던 이런 때는 여당을 쳤고 지금은 또 다른 여당의 상당수 이런 재단을 하는 이 대에 대해서는 전혀 나쁘다 평가할 수는 없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이나 이런 것이 언론이 제기되고 국민이 대부분 다 그렇게 제기되는 겁니다. 제기돼서 그게 고발이 되면 그걸 가지고 검찰이 재단을 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뭐 특별히 이야기할 건 없고요. 이 사람에 대해서. 그다음에 뭐 전 정부의 뭐 4대강이라든지 사법농단 이런 관련해서 제대로 봐줬다. 봐준 거 하나도 없습니다. 덮었죠? 봐준 게 아니라. 봐준 것도 없고 덮은 적도 없고요. 상당수가 다 진행되고 일부는 무혐의 되고 일부는 다 제가 있어가 지금 구속되고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도 뭐 우리 그 비대위원장도 그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저쪽 편이다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 우리 편이 아니다. 그거는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는 전혀 다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총장은 이 편도 저 편도 아니다. 현 그 검찰총장이 검찰총장 할 때 인사청문회에서 보면은 짧게만 부탁드립니다. 하겠습니다. 이거 나갈 수 있습니다. 양정철 원장이 네. 당신 출마해라 이랬습니다. 지금 여당에서 먼저 출마하려고 시켰습니다. 두 번째. 그 부분은 확인이 좀 된 건가요? 확인된 겁니다. 본인이 이야기했습니다. 예. 총장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때 안에 어떤 재산 형성, 장모 관련해서 자료를 내라 하니까 여건이 못하게 박았습니다. 그때는 다 감쌌습니다. 그리고 이인영 대표는 최고의 총장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치인이라고 몰아붙입니다. 네, 제가 결론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산은 가만히 있는데 옆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 이렇다 저렇다 합니다. 검찰총장이 된 게 작년 7월 달에 됐습니다. 그래서 1년 조금 넘었습니다. 내년 6월까지입니다. 그래서 내년 6월까지도 못 기다려서 지금 정치권이고 여건이 막 흔들기를 지금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 임기를 어느 정도 보장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국민의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 58대 33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보장하라. 문화일보에서 나온 여론조사 임기 보장에 관련된 예. 그렇게 하고 있고요. 방금 두 번째 말씀 중에 국민의힘이 뭐 만들어주고 있다. 실제 국민의힘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여당하고 추미애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법사위 안에 의원들이 만들어주고 많이 계십니다. 흔들어 제끼고 여러 가지 윤석열 총장이 문제가 있다고 하고 또 상당히 그 뭐 2번이나 수사 지휘권을 박탈하고 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어떤 정치적 장을 더 크게 만들어주고 있다. 네. 그래서 대선의 어떤 여론조사도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또 아까 지적한 것 중에 자기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 윤석열 총장이 자기 그 예전에 있던 특수통입니다. 검찰 특수통입니다. 일반 특수부 출신인데 그 특수통들 추미애 장관 와서 싹 다 한직으로 다 가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눈으로 보고 이것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키워준 겁니다. 검찰 출신이 오면 서로 선후배가 있기 때문에 서로 대화가 잘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좀 더 부드럽게 돌아갈 수 있겠죠. 그러나 정치인이 오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지금 천정배 장관이 첫 번째 검찰 수사 지휘권을 행사했습니다. 검찰총장에 대해서. 그 당시 강정구라는 전 동국대 교수가 6.25를 북한의 통일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해가지고 하니까 검찰총장이 그냥 정치적인 그걸로 검찰총장을 놀렸습니다. 그 당시 검찰총장 사표 내버렸죠. 그래서 이번에도 채널A 사건이라든지 라임 관련 자산 운용 관련해서 2번이나 수사 지휘권 말도 안 되는 수사 지휘권. 잠깐만. 윤석열은 사표를 안 냈죠. 네. 그러니까 내 말 끝까지. 네. 2번이나 이런 수사 지휘권을 행사했습니다.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정치인 장관들이 오니까 정치만 한다. 검찰을 뭔가의 국가의 어떤 장래 미래, 국가의 안정성, 어떤 권력의 안정, 어떤 전체적인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서 행사하기 때문에 오히려 상당히 문제가 있다. 알겠습니다. 여건과 추미애 장관의 여러 가지 이제 광인 정치 또 흔들기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윤석열 총장을 더 부각시키고 있다. 저는 결론을 그렇게 내면서요. 네. 우선 가장 뭐 앞에도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지금 70년 헌정사에 수사지휘권을 2번이나 이렇게 박탈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도 예를 들어서 검언유착이라든지 라임 자산 운용 관련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를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금 보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오히려 그 윤석열을 띄우고 있다. 하도 그랬으니까 윤석열 총장이 그 국감에서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또 수사 지휘권은 위법하다. 또 중범죄자의 말만 믿고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이런 말까지 했지 않겠습니까? 네. 거기에 곁들여서 젊은 검사들은 다 압니다. 그 조직에 있어 보면 누가 장관이 오른지 검찰총장이 오른지 다 압니다. 230명의 검사들이 지금 우리 검찰이 여러 가지 어떤 그 인사권 또 지휘권, 감찰권이 상당히 문제가 있고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들고 일어난 거 아닙니까? 오죽하면 천정배 뭐 제 첫 번째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천정배 전 장관의 사의까지 나섰겠습니까? 또 국민의 여론도 윤석열 총장이 잘했다는 게 훨씬 많습니다. 참고로 우리 당이라든지 일부 그 어떤 매스컴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여당의 엑스맨이다. 예를 들어서 김경수 드루킹 사건, 추미애 장관이 고발 안 했으면 그거 드러나지도 않았습니다. 그 오히려 여건이 또 굉장히 곤혹스러웠죠. 이번에 윤석열 마찬가지다. 저희들은 10초 남았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처럼 차라리 그대로 쭉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이나 여건이 윤석열이 계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쓰자니 굉장히 불안스럽고 버리자니 국민의 눈이 무섭다. 이런 차원에서 정말 예. 계륵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이 정부의 검찰 개혁은 정말 진짜 진정한 검찰 개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 길들이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러 가지 수사하는 게 정말 위법성이 있습니까? 또 뭔가 잘못된 게 있습니까? 있으면은 전부 여당에 대한 수사에 들어가면 민주당이나 청와대나 온갖 난립니다. 예. 저희들은 그걸 문제 삼는 겁니다. 예. 지금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립적인 인사다. 이것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예. 제 같은 경우는
칼날리에 있는 검객이다. 그 칼은 어디로 쓸 줄 모른다. 우리도 희생자가 될 수 있고 네. 여권도 희생자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다만 뭐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 사명 또 철학 여러 가지가 녹아서 뭐 어떤 방향으로 가겠죠. 예.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제가 뭐 같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그 비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윤석열 총장도 수신제가 굉장히 나이 들어서 이제 결혼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자기가 관리하지 못했던 부분도 많이 있다는 그런 차원이고 공정하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어떤 합리적인 자기 어떤 선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조국 장관에 대해서 이야기만 하면은 저 지금 여권에서 난리를 났어요. 난리가 나요. 지금 여러 세간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조국 장관을 엄정하게 수사를 하니까 뭔가 권력의 내관을 건드렸다 이런 네.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차기를 조국으로 했는데 조국을 건드렸기 때문에 이 지금 여권에서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다. 세간의 말씀이시죠. 세간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어느 한 인물 평을 평할 때는 양자를 잘 보고 좀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평해 줬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